예,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지 감도가 세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찍었던 게 조금 소리가 작았을 텐데 오늘도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이크를 이제 갑자기 바꾸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찍었던 걸로 이제 계속 찍겠습니다. 최대한 좀 크게 노력을 해볼 테니까 거기 잘 안 들리시면은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은 아마 선명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도 뭐 다양하지만 상당히 심플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컨텐츠 자료는요 추후에는 이제 유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유료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뭐 판매라기보다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 상대편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지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자꾸 질문 요약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수업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료로 하게 되면은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식회 같은 거는 무료로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사람들이 취급을 합니다. 하나 먹어봐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항상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나 나는 이 설명회 같은 것들이 무슨 콘서트처럼 그냥 즐겁게 즐기는 쇼가 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하고 놀이하고 차이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걸 묶어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이제 퓨전이란 말로 하는데 그 퓨전식으로 공부하면서 오락하고 TV 보면서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제대로 공부의 고수가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면은 자기가 써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색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즐겁게 그냥 강의만 시청하고 그러면 늘겠어요? 그건 시간 낭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노는 건 노는 것이고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퓨전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는 초등학교 때나 하는 얘기지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고수가 됐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재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쫓아와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이라고 칭호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어저께 나왔던 질문을 좀 살펴보면은 질문들이 전부 다 요약하면은 또 똑같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하루아침에 직독직해가 되냐라는 게 이제 질문의 요약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초보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게 참 애매하죠. 조금 듣기에 따라서 거북하실 수도 있고 잔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하루아침에 직독직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몇 가지 팁을 안다고 해가지고 독해력이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얘기하자면 튜토리는 구글보다 더 큰 기업이 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훈련을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영어를 잘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조금 질문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매끄러운 해석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매끄러운 해석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전문 번역가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끄러운 해석이 아니라 빠르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속독의 목적이 뭡니까? 빨리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이해해가지고 정보 습득을 빨리 하는 게 직독직해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영어 논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논리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 직독직해 훈련이에요. 그걸 갖다가 매끄러운 해석에 연연하신다면은 저한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배워야 되냐면 전문 번역원에 들어가세요. 전문 번역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많이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영어. 왜냐면 한국말에 가깝게 그냥 이해시켜주는 게 목적이니까 글로써. 직독직해는 매끄럽진 않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매끄럽게 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 제가 스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하려고 그런다. 되겠어요? 저는 그런 질문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었나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세요. 하루 1시간 이상 연습해가지고 1년, 2년, 3년 했는데 영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IQ의 문제겠죠. 근데 IQ가 보통 뭐 앞만 못 나와도 인간이면 90이 넘지 않나요? 개새끼들 IQ가 70에서 80. 돌고래가 좀 잘 나가는 게 이제 130이라고는 하지만 돌고래 같은 경우도 이제 90에서 12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랑 거의 대등소이하죠, 사실. 근데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의 기준을 갖고 생각할 때 제 친구가 IQ가 100이 간신히 넘는데도 서울대학교로 왔거든요. 저는 그걸로 볼 때 서울대 가는 것하고 IQ가 모자란 것하고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할 때 효율성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쪽에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공부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점수를 낼름 먹거나 하루아침에 뭔가를 잘한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으시다면 공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로또 복권을 사세요. 그걸 갖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꾸준히 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제 말을 듣고 제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방법대로 따라하세요. 그 방법에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그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대가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면은 선생님 사고방식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좀 잔인했죠? 잔인해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초보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초보자에 대한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초보자라는 말 자체가. 초보자의 규정을 제가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초보자죠. 질문 중에 이제 초3 학생을 물어봤는데 초3 학생도 레벨이 천양지차입니다. 초3이라도 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초3을 갖다가 초보자에 놓고 본다면 초보자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초3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문장이 중1 정도 문장인데 초3이 중1 걸 이미 이해한다면 엄청나게 뛰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기존에 배워왔던 틀이 제가 제시하는 틀이 아닐 겁니다. 어학원에서 제시하는 틀이 뭔지 저도 알고 있고 거기서 저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쪽에서 저희 쪽 영어를 갖다가 어떻게 비난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비난을 빙자한 어학원을 까는 칼럼들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어학원이 하는 짓들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리고 또 어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선생님들 수준도 제가 압니다. 어학원에서 뭐 제대로 된 선생님 뽑겠습니까? 초등부 상대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주머니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뭐 제대로 합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또 전공자가 아닌 건 차치하더라도 그냥 조금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냥 또 동네 공부방에서 영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정상적인 영어 선생님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공부방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설립할 수 있는 게 공부방이거든요.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습소 타이틀이 올라갈 때만 이제 대졸 중에서 전문대에서 2학년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진입 장벽이 좀 달라요. 이렇게 설립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지만은 거기 솔직히 퀄리티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다만 뭘 잘하냐, 좀 무지하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무언가를 갖다가 건드려주면 좋아한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부분이 욕먹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교사들이 그래도 좀 당당한 것들이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된 집단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 대졸자고 교육을 전공했고 거기다 임용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름대로의 권위가 살죠.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이라는 집단이 튼튼한 겁니다. 그러나 사교육이라는 집단은 뭐 저같이 커리어가 좋으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사기 행각도 나오고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냥 욕을 먹게 되는 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튜터리 교육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카페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을 쓴 것도 그렇고 책에 대해서 상 받고 뭐 이런 거 인증하는 과정도 있고. 왜 이런 과정을 합니까? 객관화시키고 공론화시키고 대중들한테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영어 초보자에 대한 정의를 좀 스스로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초보자의 정의가 좀 달라지거든요.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초3이라 그러면은 중1 문장을 이해 못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초보자는 웬만한 초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중1 문장을 다 이해합니다. 중2, 초2 정도만 돼도 애들이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안 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거기 나와 있는 책들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걸로 그 정도 실력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나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레벨들이 영어 초보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긴 했지만 천양지차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통일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전달한 건 제가 두 가지죠. 하루아침에 모든 문장이 직독직해가 매끄럽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영어 초보자에 대한 정의는 주관적이니까 그걸 객관화된 지표로 표현하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였죠. 직독직해 스킬을 위한 영어 문법 이해죠. 이게 쉬운 문장 하나 써봤습니다. The girl goes to school. 뭐 굉장히 쉽죠. 해석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소녀는 그죠? 그 소녀는 간다 학교에.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볼 때 문법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goes to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he girl인데 도착지가 어디냐면은 school이에요. school. 여기서 school의 뭐 문법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goes to만 주목할게요. 그러면 이제 goes to 앞에 있는 주어가 출발을 해가지고 to 다음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인과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o 다음에 결과가 오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패턴이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은 A leads to B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lead라는 단어도 들어봤잖아요. 어디 전개되다 도달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석할 때 되게 좀 까딱스러워하죠. A가 전개돼서 B에 도달하다 이렇게 안 하고 A가 B에 도달하다, B에 이끌리다 뭐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패턴에서는 앞에 있는 게 이제 원인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B가 이제 결과가 처리가 된다는 논리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초보자 입장보다는 한 두세 발짝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한테 앞으로 공부할 비전을 제가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 문장을 만들어낼 때나 써먹을 때나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한번 장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가지고 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더 girl goes to school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마를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leading to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leading to her great ability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코리안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분사구문이 쓰였잖아요. leading to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her great ability가 이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냐?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 여자애가 갔네 학교에. 그래서 그 여자애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구나. 어때요? 자연스럽게 리딩이 바로 되는 걸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앞에까지가 한 덩어리가 원인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her great ability가 이제 결과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간단한 고우투에 이러한 논리 구조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몰랐죠.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은 막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어 문법을 배우거나 처음에 영어 스트럭처를 배울 때부터 훗날 여기까지 전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배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영어에 대한 깊이가 애가 점점점 깊어지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고투스쿨 하다 보면은 짤막짤막한 회화나 해대고 책이나 읽고 그러지 이러한 연관성 같은 건 전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배울 때 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ABCD 좀 배우고 단어 배우고 대충 읽는 거 하고 그러면 주변에 잘한다 그러니까 좀 잘한다 그러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스킬이라는 게 스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어의 본질적인 깊이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장난하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문장 가지고 앞에 they say를 갖다 붙였습니다. They say that the girl goes to school 이렇게 문장을 적었는데요. 여기도 보세요. 이 that절이라는 것은 say의 목적절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묶어져서 영어가 나옵니다. 이럴 때도 쫄지 말고 편하게 연습해 보세요. They say 그들은 말한다. that을 모르면 건너뛰세요. 그 다음에 the girl 그 여자가 간다 학교에.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학교 가는 것을 누가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네들이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말하는 say의 대상이 뭐냐면 the girl부터 to school까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that부터가 한 묶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영어에서 they say that 하면은 그냥 남들 얘기로는 이런 뜻입니다. 남들 얘기로는 그 여자애가 학교에 간대. 그러니까 남들 얘기가 하는 거니까 객관입니까? 주관입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객관이 성립되죠. 남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학교 다닌다는 걸 객관성 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해됐나요? 앞에 거 이렇게 they say that을 말고 the girl goes to school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they say that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가 학교 다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학교 다니는 건 사실로 되는 겁니다. 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단순한 문장 속에서도 영어의 논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법 들어갑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the girl that부터 묶어줘야겠네요. that 한 다음에 the girl goes to school 그 다음에 is said by them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거기 that부터 그 다음에 to school까지가 길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합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주어를 갖다 쓰죠. it is said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by them 같은 건 일반 주어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걔네들이 그렇게 쓰죠. 그럼 나오는 게 뭐냐? It is said that 한 다음에 이제 the girl goes to school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편안해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이제 it is said that 하는 건 뭔 뜻이에요? 객관적인 얘기다 이 소리죠. 좀 감이 잡혔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조금 이해하셨다면은 영어 초보자가 어떠신 분이냐면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해오면서 뭔가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지금 있으시다면은 영어 공부를 좀 해왔지만은 좀 헤매면서 해오신 분들일 거고 이걸 보면서 그냥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면은 제가 정의하는 영어 초보자 라인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아마 소화가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앞에 the girl을 뺀 다음에 the girl is said to go to school. 다 여기 적어 놓은 4개의 문장이 전부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스킬로 한번 처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스킬을 스킬로만 알면 안 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볼게요. They say that
잘못했네요. where가 처지네요. 딴 데 눌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they say that 남들이 그러는데 그 여자애가 학교에 간대.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까요? that the girl goes to school 그 여자애가 학교에 간대. is said by them 남들이 그러네. 이렇게 청취하는 거야. 그 다음에 it is said that 남들이 그러는데 그 여자애가 학교에 간대. 그 다음 게 좀 재밌습니다. The girl 그 여자애가 is said 남들이 그러는데 학교에 간대.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문장을 읽을 때 해석이 조금씩 다르죠.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리딩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국어하고 일치해가지고 매끄럽게 되는 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외우시겠어요? They say that 남들이 그러는데 It said that It said by them 남들이 그러는데 It is said that 남들이 그러는데 It said to 남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외워가지고는 그 무수한 문장들이 적용되는 걸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적용 못하죠.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덧셈의 원리를 하나 가르쳤는데 덧셈의 예를 하나 든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원리를 파악해야지 스킬을 제가 줬을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나오셨는데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뭘 저렇게 해야 된다. 영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른 걸 처리하는 거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파악해야지만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정답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그 주관적으로 초3 정도에 속하는 영어 초보자님, they say도 알고 이 아이가 간다는 것도 알아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충 다 이해하죠. 이 대충 이해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된다고 믿거든요. 초반에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우수자들 중에 초고나 초율 애기들이 오게 되면은 가장 지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걔들 영어가 부분적으로 사실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better 같은 거를 수식한다 그러면 much better라고 그러지 누가 more better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킹만 해오던 애들은 막 more better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응? 고쳐주죠. 그거 고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안 고쳐져요. 왜냐면 어학원에서는 그렇게 해도 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올바른 영어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건 올바른 영어를 위해서 배우는 거지 재미삼아 대충 소통하는 영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부 영어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좀 잘한다는 애들 오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짜증을 내요. 애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표 하나 찍는 거, 물음표 하나 찍는 거 이런 거 되게 소홀하게 해요.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침표 찍고 물음표 찍고 세미콜론 찍고 이런 거 거의 생활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등한시해요. 그렇게 등한시하고 성장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을 제대로 배워놔야지 나중에 굉장히 단단해져요. 여기 이렇게 해주는 거 하나 여기 제가 적어준 네 문장만 가지고 받아쓰기 한 다음에 스킬로 혼자 연습하면은 폼은 나겠죠. 다른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머를 처음 배울 때도 해석과 염두에서 앞으로 발전된 그 논리와 염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빠야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조금 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y think that he is that 그들 생각에 그가 죽었네요. 이때 이제 think 하면은 뭐뭐한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좀 많죠. I think that he is that 하면은 그가 죽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they think him that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음할 때 이제 여기가 연음 처리가 되죠. They think him that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갑니다. They think him that. 그러니까 좀 안 들리죠 이런 게. think까지 간 다음에 kh가 연음돼서 kim까지 가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y think him th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at는 들리는데 중간에 think him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연음 처리해서 읽는 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읽는 걸만 이렇게 시켜보면은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는 적게 했는지가 또 금방 드러납니다. 초등학생들은 되게 영어 발음 좋다는 칭찬 들으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They think that he is that. 그러면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잘했다고.
그게 근데 애들을 망치는 거죠. 그렇게 발음하는 네이티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응? 이 문장 갖다가 제가 또 한 번 변형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he is thought, 그 다음에 he is thought, 그 다음에 to be dead. 뒤에 by them은 생략되니까요. 순식간에 이렇게 했죠. 이제 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say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죠. 그 중간 과정을 막 제가 생략을 하고 있죠. 요것도 한번 바꿔보세요. 요것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잖아요. 여기 that he is that, 그 다음에 이제 is sought by them, 이죠? 아까 say하고 똑같아졌죠. 오형식만 조금 say하고 다르죠. 요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he is sought to be dead가 됐어요. 이게 수동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 안 하고 있죠. 그냥 감상만 하시라는 뜻입니다. 나온 단어가 아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아까하고 패턴을 맞춰가지고 제가 리딩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y think that, 남들 생각에 걔 죽었어, 이 소리죠. That is that, 걔 죽었대. Is thought by them, 남들 생각에. 재밌죠? They think, 남들 생각에 him that, 걔 죽었대. He, 그가 is thought, 남들 생각에 be that, 죽었대. 어때요? 제가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똑같이 글자 나온 순서대로 리딩하면서 영어 문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걸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직독직해의 스킬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뭐가 깔려있어요? 영어 수동태하고 문장 변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처음 대하는 사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다 알지만 이렇게 전환관계 막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영어를 잘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스트럭처 구조가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트레이닝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스트럭처가 머리에 박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안 한 애들은 나중에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도통 감을 못 잡거든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의 영어를 하는 거는 항상 제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대충 뭐 단어 나온 대로 그냥 말만 갖다 붙인다고 걔가 직독직해가 되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문장을 꽈보겠습니다. 영어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is thought to have studied English in America where he was actually born. 문장을 막 길게 늘어뜨려 봤습니다. 한번. 여기서도 읽어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배운 거니까 한번 적용해 볼게요. he is so이니까 이제 현재죠.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죠? have pp니까 시제가 다운됩니다. 예전에 공부를 영어를 했구나, 미국이란 데서. 그래서 미국이란 데가 사실 그가 태어났던 것이구나. 어때요? 요렇게 리딩을 선생님이 순식간에 했는데 마침표가 나오면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됐죠. 이때 들어가 있는 문법 지식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수동태를 처리할 때 감각, 그 다음에 현재 시제하고 have pp가 나왔을 때 시제 관계, 그리고 관계부사 외워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직독직해를 문법도 없이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구문 파악 없이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M부터 EGR, 버스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트레이닝이 돼서 일정 문장 패턴에 대해서 기계적인 머리화가 머리에 된다면
웬만한 문장들은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다 보면은 주변 학생들하고 저한테 배운 애들이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해석의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하기 능력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긴 문장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하고 이걸 눈으로 보고는 알지만 지가 쓸 줄 모르는 애하고 능력의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능력인 것 같은데 이 당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귀해요. 뭐 초등학생들 보고 읽고 이해됐다고 안다 그러는데 문장 만들어봐 그러면 하나도 못 만듭니다. 이게 그런 아이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절름발이 영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게 진짜 절름발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 조금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 정말로 직독직해 제대로 하고 싶으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과 병행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문장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He uses A to make B. 이거 갖다 뭐 딸딸딸 외워줘.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서는 아마 뭐 B를 만들기 위해서 A를 사용한다만 주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He uses A 그 다음에 카마 찍고 making B랑 똑같은 것이고요. 또 He uses A 그 다음에 in the making of B하고도 똑같은 문장이고요. He uses A 그 다음에 in the form of B 이 문장이랑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영어가 깊이 있게 올라가면 알겠지만 동사는 흐름대로 이해한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는 A를 사용해서 B를 만든다 이 소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를 사용해서 B를 만든다 그 얘기고요. 또 이제 A를 사용해서 이때 만든 것은 B다, 또 B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는 A를 사용해서 이때 만든 형태는 B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거로 배우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in the making of 뭐뭇을 만들 때 in the form of 뭐뭇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영어 교육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수거식으로 공부한 다음에는 애들이 응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애들이 수거처럼 배웠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는 A를 사용합니다. B의 형태로. 이해됩니까? 이 문장의 본질은 A를 사용해서 B를 만들었다의 뉘앙스인데 이걸 갖다가 뭐뭇의 형태로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는 A를 사용합니다. B의 형태로.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게 영어를 굉장히 꾸리게 배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읽고 나서도. 그 상태로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어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그때그때 다른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 위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원리 위주로. 그래야지 그때그때 달라지더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그대들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은 영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단계별로 배우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면서 스킬은 자연히 쌓이게 되고 당연히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이 직독직해를 갖다가 체계성 있게 커리큘럼별로 정리한 게 튜코스웍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당연히 배우겠고 그 다음에 구문 당연히 배울 것이고 스트럭처 당연히 배울 것이고 거기다가 내공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옆에 직독직해 독해집 과정을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내공 좀 쌓으라고. 평소에 매일같이 하나씩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단시간 내에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해서 실력이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좀 지켜보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단과 수강증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에만이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에만 직독직해라고 되어 있는데 독학 있는데요. 에만 직독직해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에만 직독직해 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거기 회원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세미나 참여자의 이름과 아이디,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분은 승인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교육비 없이요. 별도의 교육비 없이. 수강증 받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제 홈피에서, 홈피가 이제 튜토리닷컴이죠. 튜토리닷컴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에만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 플러스 이제 전번을 가입할 때 넣어주는 게 있거든요. 전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후기란이 있어요. 후기 링크 쓰는 란이 있는데,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후기를 하나 쓰셔가지고 같이 링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무료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후기 꼭 써주셔야 됩니다. 뭐 500자 정도 쓰는데 별거 아니죠. 후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 쓴 다음에 거기다 링크만 해주시면 돼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거기 링크 쓰는 데가 있다는 거. 그 정도는 해주실 거죠? 예? 그래도 단과수강증 무료로 배부되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여하셨으니까 뭐라 그럴까, 후기를 쓸 자격이 전 있다고 봅니다. 후기도 아무나 쓰시면 별로 저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 본 시리즈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세미나 잘 참여하셨지만 요약 질문 제출 안 해가지고 부당하게 단과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약 질문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